반갑습니다. 수학의 정석 실력군 차현입니다. 자, 이제 대망의 3단원 연습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문항수가 되게 많죠. 문항수가 아마 쌤이 알기로는 여러분이 정석교재 단일 단원 중에서 가장 많은 문항이 이 단원에 실려 있을 겁니다. 뭐 연습 문제만 하더라도 40문제가 실려 있는데 뭐 사실 한 문제 안에 세부 문항이 두세 개씩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뭐 50문제가 훨씬 넘는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 이 단원은 연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연산의 다양한 형태를 연습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를 쌤이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일단은 이번 단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사인, 코사인, 탄젠트의 덧셈 정리를 배웠어요. 공식 외웠습니까?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합성이라고 하는 행위를 했습니다. 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인, 코사인에 관한 1차식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들을 두 개의 덧셈을 한 덩어리로 만드는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각이 바뀌었습니다. 각이 x 플러스 알파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합성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왔던 문항이 바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문항이었습니다.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풀게 되고요. 이제 후반부에는 여러분들이 배각이나 반각, 각이 2세타나 뭐 2분의 세타가 되는 형태들의 공식, 마지막에 합차를 곱으로 합차를 공식인데 가볍게 보셔도 충분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연산을 연습하는데 자, 이번 시간은 76페이지 내용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증명 문제가 나와 있네요. 오른쪽 삼각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90도이고요. 이 삼각형 넓이를 통해서 사인 덧셈 정리 공식을 증명하세요. 이런 겁니다. 이건 이제 넓이를 통해서 삼각형을 통해서 증명하는 거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각이 양수인 경우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과정을 이걸로 증명하는 게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식은 아니야. 왜 그렇다고? 우리가 삼각함수를 구할 때 각은 음수일 수도 있고 양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둔각일 수도 있고 예각일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단 말이야. 그 모든 형태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그림으로 증명을 했다고 치면 이거는 각이 오직 예각인 경우만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명은 아닌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증명, 코사인을 좌표를 통해 증명을 하고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꾸고 이런 증명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넓이를 통하는 거니까 선생님 이 길이를 A라고 놓고 이 길이를 B라고 놓으면은 이 커다란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의 A, B 사인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뭐와 똑같습니까? 이 넓이. 이 넓이들하고 똑같은데 이 넓이 어떻게 구하냐면은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밑변이 뭐냐면은요. 밑변이 A라는 길이에 대해서 사인 값이야. 그러니까 2분의 1의 A 사인 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이 높이가 뭐냐면 A 코사인 알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더하기 이 넓이는 2분의 1의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인데 이 길이 뭡니까? B에 대해서 B 사인 베타 곱하기 그다음에 노란색 길이가 B 코사인 베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나머지 A, B는 그냥 지워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는 A가 두 개 있고 여기는 B가 두 개 있으니까 안 지워지잖아. 어떻게 할까 봤더니 기가 막힌 방법이 있죠. 이게 지금 노란색 표현한 B 코사인 베타나 A 코사인 알파가 똑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식을 봤더니 A 하나, B 하나가 있어야 되니까 A 하나는 여기 있는데 지금 B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다 우리가 B 코사인 베타를 집어넣고요. 마찬가지로 B 사인 베타인데 여기 자리에다 어떻게 됩니까? 이게 A 코사인 알파하고 똑같아서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A, B, A 하나, B 하나, B 하나, A 하나가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공식?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라는 식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죠? 1번 문제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금 했던 덧셈 정리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세요인데 식의 형태가 예쁘게 나와 있습니다. 사인 5분의 4파이, 코사인 5분의 파이, 코사인 5분의 4파이, 뭡니까 이게? 사인에, 사코 코사니까 5분의 4파이 더하기 5분의 파이를 하시면 되고 사인 파이는, 사인 파이 얼마입니까? 0이 됩니다. 끝.
자, 두 번째. 이건 뭐 탄젠트 덧셈 정리네요. 공식 그대로 그냥 탄젠트에 괄호 열고 20도 더하기 25도. 뭐 이 문제죠, 그냥. 네. 탄젠트 45도 얼마입니까? 1입니다. 이거 문제 안 되고. 자, 이게 이제 문제네요. 아, 보니까 이게 165도, 105도, 195도. 아, 이건 이제 앞에 것처럼 한 번에 예쁘게 팍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 뭐 이걸 이제 뭐 합차를 곱으로 곱을 합차 이런 공식으로 받고, 아, 그것도 아니야. 근데 이런 방법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을 통해서 165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특수각을 통해서. 뭐 예를 들자면 사인 165도는 이거 똑같죠. 4의 사인의 15도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거 되겠습니까? 사인의 180도 마이너스 15도를 한 게 165도인데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는 사인 세타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사인 15도가 뭐가 똑같냐면요. 4의 사인의 괄호 열고 45도 마이너스 30도하고 똑같아서 이걸 사코 코사 공식으로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코사인 105도는 60도하고 45도 하니까 더하기 8에 코사인 60도 더하기 45도. 네. 마이너스 루트 2에 탄젠트 195도. 탄젠트가 주기가 파이잖아요. 주기가 180도이기 때문에 탄젠트 195도는 탄젠트 15도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한 15도. 180도 빼니까. 그래서 이 값은 탄젠트에 마찬가지로 45도 빼기 30도. 우리가 특수각으로 싹 다 바꾼 다음에 이걸 전부 다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네요. 자, 계산하겠습니다. 요걸 구해보니까 사인의 45, 사코 코사, 4의 괄호 열고, 사인 45도 2분의 루트 2,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플러스 8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사사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곱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에 이건 어떻게 구하지? 일단은 뭐 하겠습니다. 1 더하기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 요건 좀 기니까 옆에 따로 쓸까요? 자, 요것만 따로 하면 괜찮아요. 이것만 1 더하기 탄젠트 45도, 탄젠트 30도. 1 곱하기 루트 3분의 1 분의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탄젠트 30도. 이렇게 해서 구하는 겁니다. 분자하면 루트 3을 곱하게 되니 값이 루트 3 플러스 1분의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야. 분모를 유리하게 해서 분자분모에 루트 3 마이너스 곱하게 되면 분모는 2분의가 되고요. 루트 3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루트 3 마이너스 보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하니 값이 4 마이너스 2루트 3이 분자고요. 나누기 2가 돼서 약분함의 값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오게 됩니다. 되게 복잡했는데 이 값이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조금 계산량이 많죠. 그래서 이거를 전부 다 정리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위에다 할까요? 보세요. 자, 이거는 4가 없어지고요. 8은 없어지고 옆에 2가 남게 됩니다. 그러면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2가 남고요. 여기는 2에다가 플러스 2루트 2 마이너스 2루트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빼기 루트 2다 곱하게 되니까 마이너스 2루트 2 플러스 루트 6 이렇게 나와서 루트 6, 루트 6, 2루트 6 없어집니다. 남아있는 숫자가 이것도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얘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습니다. 되겠어요? 계산. 자, 좋습니다. 다음 문제. 3번. 탄젠트 xy를 더한 값이 6분의 5고 탄젠트 x하고 탄젠트 y를 더한 값이 1일 때 모르는 문자 xy 두 개고 식이 두 개 나와 있으면 당연히 풀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탄젠트 x가 더 크다고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요걸 전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1 마이너스 탄젠트 x 탄젠트 y분의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 한 값이 지금 1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y가 이 값이 6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된 겁니다. 곱하게 되면 이렇게 돼서 따라서
탄젠트 x 곱하기 탄젠트 y가 6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6분의 5는 넘기면은 1 마이너스 이건데 요게 이제 6분의 1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제 탄젠트 x, 탄젠트 y를 구하는 건데 문제가 뭡니까? 곱해서 6분의 1 더해서 6분의 5. 이거 바로 보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하나가 2분의 1이고 하나가 3분의 1이 되겠죠. 큰 게 이거니까 요거니까 얘가 탄젠트 x고 이게 탄젠트 y가 되면은 되는 겁니다. 끝. 근데 이제 여기 답이 쉽게 보였는데 뭐 안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이거를 푸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합과 곱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풀 수가 있냐면은 바로 2차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러니까 탄젠트 x 쓰면 알파라고 놓고요. 이걸 베타라고 하면은 이 말인 거지.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6분의 5이고 알파 베타가 6분의 1인 알파 베타 구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뭐 이걸 뭐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어도 되고요. 이되겠습니까? 예.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베타 자리에 6분의 5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어서 2차 방정식 풀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가 2분의 1, 하나가 2분의 3이 나올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요. 또는 t의 제곱, x로 할까 x? x라고 생각. t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6분의 5t 플러스 1 은 0을 플러스 6분의 1 은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인 거죠.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이 6분의 5, 곱이 6분의 1인 겁니다. 양변이 6 곱하게 되면 없으면 6t의 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은 0이 되어서 2, 3, 1, 1 마마 하면 되는 거니까 탄젠트 x는 2분의 1 탄젠트 y는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후반부 연산 되겠죠? 오케이. 덧셈 정리로 구하는 문제. 자, 3-4번은 학생들이 실제로 굉장히 좀 난해하게 느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 아니 갑자기 뜬금없이 역함수가 나와서 뜨아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여러분의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어떤 것인가 봤더니 0에서부터 2분의 8 예각입니다. 정의다는 대표 탄젠트 x가 있습니다. 그 탄젠트 역함수를 gx라고 한 거면 탄젠트 역함수를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 대학과정 가면 아크 탄젠트라는 함수를 배우는데 그 탄젠트 역함수를 이용해서 뭐 아크 탄젠트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 역함수에 대해서 2분의 1, 3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건데 딱 보면은 뭔가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탄젠트 역함수의 2분의 1은 무슨 말입니까? 뭐를 탄젠트 하면은 2분의 1이 됩니까? 를 물어보는 겁니다. 다시. 자, 내가 탄젠트에 P라고 하는 값 탄젠트 쓰시면 이 값이 Q라고 됐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FP가 Q라는 뜻인 거야, 이게. fx, y는 fx가 탄젠트 x라고 하면은 이게 x에다 p 대입하면 y에 q 나왔다는 뜻은 fp는 q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 역함수는 뭐가 성립하는 거냐면은 그 역함수 g에 대해서 q를 대입하면은 p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사실은 이 문제가 지금 이런 꼴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그럼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런 꼴로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함수는 탄젠트밖에 없으니까. 탄젠트 역함수라는 함수를 갖다 우리가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문제지금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이런 꼴로 바꿀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선생님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 값을 알파라고 놔볼게요. 이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잘 봐요. 내가 G의 2분의 1이 알파라고 했으면 이 말은 F의 알파가 2분의 1이란 뜻인 거야. 역함수 관계에 의해서. 이건 다시 말하면 F 알파가 탄젠트니까 탄젠트 알파가 2분의 1이란 뜻인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같은 이유로 점점점 하면 탄젠트 베타가 3분의 1이라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지금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주어지고 이거 주어졌을 때 질문이 뭡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입니까?를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구합니까? 탄젠트 알파 알고 탄젠트 베타 하는데 이거 구하는 방법은 그렇죠. 탄젠트의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해보시면 되는 거지요. 그럼 식이 뭡니까?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2분의 1, 3분의 1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니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하니까 분모도 6분의 5, 분자도 6분의 5니까 그 하면은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 값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근데 그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탄젠트를 씌우니까 1이 됐습니다. 그러면 요 값이 가능한 값은 4분의 파이, 45도 또는 주기함수니까 뭐 4분의 5파이 뭐 4분의 9파이 등등등이 가능한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문제가 x가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니까 이 알파나 베타 값도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사이입니다. 그럼 두 개 더한 값을 때 파이가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정답은 4분의 파이가 답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이런 형태가 처음 공부할 때 되게 이상할 거예요. 특히 역함수가 지금 갑자기 너무 뜬금없이 나왔는데 사실 역함수의 개념이 고1 과정이기 때문에 역함수 개념, 그 다음에 탄젠트 함수를 이용한 덧셈 정리, 이게 통합된 문제입니다. 이런 문항이 이제 고급 문제들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3-5번. 직선 2루트 3x 빼기 y 더하기 2는 0과 2루는 각이 3분의 파이가 되고 원점을 지난 직선의 방향을 구하십시오. 한번 기울기고 하면 기울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향의 기울기를 m이라고 하면 기울기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이 그림을 잠깐 그려볼까요? 현재 지금 첫 번째 이게 x축이라고 치면은 이 직선은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기울기가 2루트 3이 기울기예요. 여기. 뭐 이거 m 프라임이라고 해서 기울기가 2루트 3인 겁니다. 인식 그린 거야. 그럼 질문 뭐야? 이거랑 1은 얘가 그냥 3분의 파이라고 했으니까 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잘 모르겠는데 요 각이 문제에 3분의 파이가 되면 되는 겁니다. 답이 두 개네. 왜 답이 두 개거든? 이쪽으로 3분의 파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쪽으로 이렇게 3분의 파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지금 구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각으로 구할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요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중각을 세타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는 첫 번째 탄젠트 세타가 2루트 3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런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요 각도를 구하셔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각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각과 이 각이 무슨 관계입니까? 당연히 각이 3분의 파이 차이 나기 때문에 내가 얻어야 되는 것은 탄젠트 괄호 열고 세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를 구하거나 이건 더 크겠죠? 탄젠트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를 구하는 게 내가 얻고 싶은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이걸 덧셈 정리 돌리면 답이 나오는 거죠. 탄젠트 3분의 파이가 얼마입니까? 루트 3.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1 플러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3분의 파이 분의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3분의 파이 하니까 옆선 7분의 루트 3이 나옵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이거니까 y는 7분의 루트 3x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뭐 비슷합니다. 1 마이너스 2루트 3 곱하기 루트 3분의 2루트 3 플러스 루트 3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5가 되네, 분모가.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3이 돼서 y는 마이너스 5분의 3루트 3x. 네, 여기 답이 되겠습니다. 자, 되겠죠? 오케이. 다음 문제. 3-6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AB 길이가 이 BC가 A, 각 B가 90도인 직각삼각형에서 편 BA의 연장선 위에 AD는 4인 점을 잡자. 탄젠트 값이 7분의 4일 때 A 값을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각 DCA가 뭐냐면 이거. 이걸 쓰면 세타로 써보 세타. 그러니까 한마디로 탄젠트 세타가 7분의 4가 될 때 A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근데 당연히 이렇게 생긴 이상한 각의 탄젠트 값은 구하기가 힘들단 말이야. 우리는 직각삼각형으로 문제를 푸는 게 편하니까. 어떻게 할까 봤더니 그래, 내가 요각을 알파라고 하고 요각을 베타라고 하면은 이 알파 베타를 포함하는 삼각형은 전부 다 직각삼각형이죠. 그리고 이때 세타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탄젠트 알파 구할 수 있겠습니까? 네, 구할 수 있죠. 이것분의 이게 되는 거죠. a분의 6입니다. 탄젠트 베타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분의 이거니까 a분의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탄젠트 세타는 뭡니까? 탄젠트의 괄호 열고 알파 빼기 베타니까 이거 하는 거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a분의 6, a분의 2 해서 a의 제곱분의 12분의 탄젠트 알파 a분의 6 마이너스 a분의 2라고 쓸 수가 있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자분 a제곱 곱하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12분의 얘가 a분의 4니까 4a라고 쓸 수가 있고요. 요 값이 문제에서 7분의 4이기 때문에 4, 4가 없어지고 따라서 a제곱 더하기 12분의 a는 7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볼까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12는 7a 넘기면 a제곱 마이너스 7a 플러스 12는 0이 되고 a-3에 a-4를 구하면 이 값이 0이 되어서 a는 3 또는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음 3-7번. 자, 요거는 이제 실제로 과거에 고3 모의고사 문제로 출제가 되었던 문제인데 실제 그 문제는 그림이 있었어요. 실제로. 그 문제에는 그림이 있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그림이 빠져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는 과정이 하나로 추가로 필요합니다. 말이 이제 말로 나와 있는 게 좀 와닿지가 않을 수도 있어가지고 그림 그리는 연습 잠깐 해보겠습니다.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고요. 원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원위의 점 P1, P2가 있는데 그 접선이 X축과 맞는 점을 Q1, Q2라고 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각 P5, P2가 4분의 파이고 삼각형의 넓이가 이것일 때 전부 다 P1, P2는 제1사분면의 점입니다. 그럼 이제 뭐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 점을 P1이라고 하면은 이게 5니까 이렇게 구한 P1이고요. 그 다음에 P2는 뭐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이 각이 4분의 파이인 겁니다. 이 점이 P2가 되고 됐습니까? 여기 4분의 파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접선을 찾는 건데 자, 접선의 x절편이 Q1, Q2입니다. 이걸 접선계 접선에 이렇게 되면서 여기 x절편 보이잖아요. 이 점. 이 점 문제에서 Q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넓이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넓이가. 그래서 질문이 뭡니까? P2, O, Q2의 넓이. 이거를 또 접선을 그러면은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여기 시작해가지고 뭐 이런 접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이건 Q2라고 하면은 이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것이 바뀔 수도 있어요.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쪼매한 것의 넓이가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내가 이것이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걸 세타라고 놓게 되면은 요 삼각형은 반드시 직각 삼각형 맞습니까? 2분의 1에 밑변은 5부터 P1까지 길이니까 1이고요. 높이는 요 길이에 대한 탄젠트 값이니까 그냥 탄젠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요 값이 문제에서 4분의 1이라고 나와 있고요. 약분하면 우리는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탄젠트 세타가 2분의 1이란 말은 왜 탄젠트 45도가 1이잖아. 그러니까 세타는 45도, 4분의 파이보다는 작지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림을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다시 이게 원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여기가 P1이라고 치면은 P2도 제1사분면이 아니고 이거 이름각이 45도니까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P2가 되고 여기가 4분의 파이 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근데 지금 P1하고 이거 이루는 각을 구해봤더니 이 각이 45도보다 작은 걸 확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런 그림이 아니라 요렇게 있고 여기가 P1이고 40도 작기 때문에 P2가 여기에 있으면서 이 각이 4분의 파이가 돼야 된다는 뜻인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둘 다 제1사분면에 있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내가 뭘 구하느냐. 요 커다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뭐 간단하죠. 여기 지금 직각삼각형이고요. 밑변의 길이는 똑같이 1입니다. 그럼 이 높이만 구하면 돼요. 높이.
이 높이는 이 길이 1에 대한 탄젠트 값. 무슨 각에 대해서? 요 각에 대한 탄젠트 값. 근데 이 각이 뭡니까? 이거 세타하고 4분의 파이니까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가 되어서 따라서 넓이는요. 2분의 1의 밑변 1 곱하기 높이 탄젠트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 요게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죠. 됐습니까? 2분의 1에 곱하기 자,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탄젠트 4분의 파이분의 탄젠트 세타 플러스 탄젠트 4분의 파이. 공식을 집어넣는 겁니다. 분모가 얼마입니까, 지금? 1 빼기 2변이니까 2분의 1이면 2분의 1. 2분의 1이고. 2하고 구하게 되면 이게 없어지고요. 정답은 그래서 2분의 3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구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렇죠? 다음 문제. 자, 이번에는요,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인데, 식이 되게 복잡하다. 되게 독특하다. 근데, 선생님 거꾸로 물을게요. 2단원 공부를 하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문제는 뭘로 풀었습니까? 당연히 합성으로 풀었잖아. 그러니까 합성 문제가 아닐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합성하려면 무조건 각이 똑같아야 돼요. 전부 다 무조건 1차식이 돼야 됩니다. 네, 보는 거야. 3의 코사인 제곱, 9의 사인 제곱. 이거는 9가 뭡니까? 3의 제곱의 사인 제곱이니까, 이 식이 되겠네요. 3의 코사인 x 곱하기 3의 제곱의 사인 x. 이런 식 맞습니까? 이 식은요. 3의 코사인 x 더하기 2사인 x.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이건 합성에 의해서 3의 1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5가 되죠. 루트 5의 사인에 괄호 열고 x 더하기 알파 이런 꼴이죠. 그래서 뭐 다른 제한 범위가 없기 때문에 요거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니까 전 최대값은 3의 루트 5제곱이 최대값이고 3의 마이너스 루트 5제곱이 최소값입니다. 되겠죠? 자, 이번에는 사인 x 더하기 1하고 코사인 x 더하기 1. 사실은 최소값은 엄청 쉬워요. 0입니다. 0. 왜 그럴까? 딱 보는 순간 그냥 바로 나왔습니다. 왜 그럴까? 아니 사인 x가 2라고 마이너스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인 x 더하기 1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코사인 x 더하기 1도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죠. 곱하니까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제일 작으려면 0이 되는 겁니다. 사인 x가 마이너스 1이거나 코사인 x 마이너스 1이거나. 근데 이제 최대값을 구할라 치니까 최대값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식은요. 사인 x 그리고 코사인 x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더하기 1 이렇게 생긴 문제인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풀까를 봤더니 여기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지금 와 이거 어떻게 하지? 뭐 예를 잠깐 들자면은 얘를 합성하려고 하면 이 두 개는 합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남잖아. 그러면 최대값 구할 수가 없어. 선생님 배각공식 반각공식 구하면 안 됩니까? 사인 코사인 우리가 앞에 2분의 1의 사인의 2x니까 이거 안 됩니까?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이 값이 코사인에 관한 2x로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이거 멘붕이 돼가지고 와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잘 보면은 대칭적인 느낌이 듭니까? 사인 코사인의 합곱. 그러면은 그 사인 코사인의 합곱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었죠. 1 더하기 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가 있으면 이거를 제곱하게 되면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더하기 2사인 코사인의 값은 1 더하기 사인 2배의 사인 x 코사인 x가 되면서 합과 곱이 어떤 관계식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을 합에 관한 식이나 곱에 관한 식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인 x 코사인 x 있으니까 이것을 t라고 놔볼게요. t라고. 이걸 t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x 코사인 x 자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는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요 좌변이 t의 제곱이니까 t의 제곱에다가 넘기면 2를 빼고 나누기 2를 이렇게 쓰면 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뭐냐면요. 이 자리에다가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 여기는 플러스 t.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하면은 2분의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 2분의 1 이런 식이어서 이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2차식이니까. 최고점 그래서 양수는 2차식. 그럼 최소값은 당연히 꼭지점일 때. 그럼 t가 얼마일 때? 2a분의 마이너스 b.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내가 원하는 최소값이 되는 겁니다. 최대값은요. 무한히. 근데 이거는 지금 뭐 한 거야? sin x 더하기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했잖아. 치환을 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범위가 나오잖아. 그래서 이 sin x하고 코사인 x를 치환을 하고 나니까 얘가 뭐하고 똑같냐면은 합성에 의해서 루트 2의 사인의 괄호 열고 x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때 이 알파가 얼마냐면은 4분의 파이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요 값을 우리가 t라고 놨는데 그 t의 범위가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 사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합성 문제이긴 한데 합성해서 답을 바로 나오는 1번 문제 같은 게 아니라 이 식을 2차식으로 만들어 놓고 봤더니 그 t가 마이너스 루트 2랑 플러스 루트 2 사이 값이 되어서 결국에는 요 식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 뭐 이 정도가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면 그래프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 최소 구하는 겁니다. 그럼 최소값은 얼마냐? t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여기다 마이너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하니까 0. 이때 값이 0이에요. 그래서 최소값은 0이 나오는 겁니다. 최대값은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루트 2를. 맞아요? 루트 1을 집어넣으니까 값은 2분의 2 하니까 1이고요. 루트 2이고요. 또 2분의 1 하니까 이 값은 2분의 3 플러스 루트 2. 이게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통보를 하면 2분의 3 플러스 2루트 2. 자, 2번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합성을 해. 그래서 범위를 구해. 그 대신 합에 대한 범위를 구하는 겁니다. 나머지 전부 다 합에 관한 식으로 쫙 표현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다항식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뭐 2차, 3차 더 나아가서 그보다 더 복잡한 식도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삼각함수는 반드시 합과 곱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명심하시고 자, 넘어가서 반지름 길이가 2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그러니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뭐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니까 쉽게 말하면 원은 삼각형의 외접원인 거죠. 외접원인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뭐라 하냐면 요 각 A가 60도라고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조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B고요. 여기가 C라고 하면은 질문이 A, B, A, C. 그러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더하세요. 이런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구하느냐? 자, 선생님이 이 길이 갖다가 C라고 놓고요. 여기 B라고 놓으면은 질문이 B 더하기 C 값이 얼마가 되는지 물었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이 2라고 나와 있습니다. 변의 길이, 각도, 외접원. 하는 순간 뭐가 떠오릅니까? 뭐가 떠올라요?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죠. 현재 지금 어쨌든 최대값이냐 이 값이 일정하진 않아요. 이 각이 60도고 그러면 이 각과 이 각이 변하나 봐. 쌤이 이 각을 세타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값은 120도 마이너스 세타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싹 더하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의 세타분의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 B는 사인의 괄호 열고 120도 마이너스 세타분의 C가 되는 겁니다. 그게 2R하고 똑같게 되는 거죠. 지금 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럼 질문이 뭐예요? B 더하기 C의 최대값 물어보는 거니까 곱하게 되는 값은 4사인 세타 더하기 4사인의 12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의 최대값 물어보는 문제니까 이걸 덧셈 정리를 푼 다음에 합성하시면 되겠네요. 써볼까요? 자, 이건 4 곱하기 사코 코사 사인 12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120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플러스 2분의 1로 바뀌면서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4가 약분하면 2가 되고 없어지고 없어지니까
2 사인 세타에 4 사인 세타니까 이 값은 6 사인 세타가 되고요. 더하기 2 루트 3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의 최대값, 최소값이니까 합성하면 되겠네요. 루트에 66에 36, 1 루트 3 제곱은 12, 그 다음에 사인에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 최대값은 루트 48입니다. 최대값 얼마입니까? 네, 루트 48. 4 루트 3인가요? 네. 얘가 내가 갖고 싶은 최대값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사실 이제 이거는요, 엄밀하게 말하면, 이렇게 풀면은 이제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도형이기 때문에 만족하는 세타가 실수 전체가 아니에요. 또 하나 삼각형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타의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0도 안 됩니다. 그 다음 당연히 120도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120도 넘어가 버리면 이 각이 음수가 되니까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최소값 구하세요 하면 답이 마이너스 4루트 2라고 4루트 3이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 길이 합이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합성해놓고 아무 고민 없이 최대값은 뭐 이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붙이고 반드시 뭘 확인하셔야 되냐? 이렇게 썼는데 세타 값이 0에서부터 0도부터 120도 사이구나. 그럼 과연 이 값이 2분의 루트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 값이 이 각이 2분의 파이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파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인 알파를 구해 보니까 이 값이 요거 분의 요거 아닙니까? 루트 4루트 3분의 2루트 3이에요. 그러니까 이 값이 2분의 1입니다. 2분의 1. 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를 구해보니까 요 값이 4루트 3분의 6입니다.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은 약분하니까 2분의 루트 3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알파가 얼마입니까? 이 알파가 6분의 파이, 이 알파가 6분의 파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인은 세타 플러스 6분의 파이고 30도고 세타가 60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값은 이 사인 값은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대값이 4루트 3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문제에 따라서 그냥 범위가 아무 고민 없을 때는 그냥 개수만 따가 최대값 쓰시면 되는데 지금 이 문제처럼 도형 문제는 문제 안에 각의 범위가 숨어 있습니다. 그 숨어있는 각의 범위를 보고 여러분들이 좁혀나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됐습니까? 자, 다음 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0번까지요, 오늘. 네. 원점 5를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가 되는 직선 L이 있습니다. 두 점 A, B에서 직선 L이 내리는 수선의 발을 각각 A', B'이라고 할 때 A', OA', OB'의 합이 최대가 되는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 자,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게 X축, Y축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인, 그러니까 Y는 탄젠트 세타 X인데 그 말은 요각이 세타라는 뜻인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점 A, A는 0,2입니다. 이 점이 0,2입니다. A가 0,2 이 점이고 그 다음에 B점이 문제에서 2루트 3,0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수선을 그은 거야. 이 수선의 발이 문제에서 A'.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을 그은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 수선의 발이 문제에서 B'. 이렇게.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OA'하고 OB'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이 삼각형을 이용하면 구하면 되겠네요. 요 길이가 얼마입니까? 문제가.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요. 세타니까 요 길이는 2루트 3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더하기 이게 OB' 길이고요. OA'은 요 각이 세타면은 이 각이 90도 빼기 세타인데 이 각하고 이 각 더하면 또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세타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면 요 길이에 대해서 사인 값을 하면은 OA' 나오겠습니다. 여기가 2니까 여기다가 2 사인 세타 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저 길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게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물어보는데 뭐 하는 문제입니까? 합성하는 문제죠. 루트 제곱하니까 이것은 12에다 4 더하니까 루트 16 해서 4 사인에 괄호 열고 세타 플러스 알파입니다. 보통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답을 그냥 4라고 쓰면 됩니다. 문제는 최대값이 아니라 최대가 되는 순간에 세타를 물어본 거야, 이게. 알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 봤더니 알파를 무조건 구해야 돼요. 왜냐면 요 값이
2분의 파이가 되면 답이야. 그러면 반드시 알파를 구해놔, 알파를. 그럼 알파를 구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사인 알파랑 코사인 알파를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사인 알파가 뭐예요? 요것분의 코사인 알파의 개수. 4분의 2 루트 3. 얘 뭡니까? 4분의 2. 함의가 2분의 1이고 요 값은 문제가 2분의 루트 3입니다. 그러면 이 알파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코사인 값 이러니까 알파가 60도. 알파가 3분의 파이인 거야. 그러면 이거 더한 값이 2분의 파이가 될 때가 최대값이니까 세타가 얼마가 돼야 돼? 세타가. 그렇죠. 6분의 파이. 다시 말하면 30도가 되면은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오늘 3-10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은 3-11번부터 기본표 문제가 20번까지 있거든요. 20번까지 총 10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연산 연습 및 개념 학습을 개념 다지기를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를 만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